교환 올라가겠죠? 교환 안 받으신 분 없을 겁니다. 그럼 러블리.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요거 배우고 이제 절대 부등식 드디어 들어가거든요. 잠깐만, 내가 절대 부등식을 미안해. 일단 내가 오늘 필기한 시간 때 다시 하나 또 추가로 드릴게요. 아빠하고.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저번 시간에 역, 대우 막 이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 뒤에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있거든요. 요거 한 다음에 이따 필기 시간 드릴 때 제가 추가로 좀 더 드릴게요. 소리. 자, 오늘은 이제 배울 내용이 뭐냐면 이 충분 조건과 그다음에 이제 필요 조건을 배울 거예요. 자, 요거는 수능에서는 안 중요해요. 수능에서는 이런 거 나온 적이 없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 현역 때 한 10년 전이나 15년 전에 수능에 3분 정도 나왔고 여러분들 수능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얘는 간접 개념으로도 출제도 되지도 않아요. 근데 내신에서는 이게 반드시 한 두세 개는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가볍게 내신용으로 한번 쓰고 나중에 이제 버리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 되려고 하면은 얘의 단반본 진리집합을 우리가 라지 P라고 했었고, 그죠? 그다음에 요 놈을 만족하는 단반본 거를 라지 Q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성립되려면 상식적으로 P에 있는 답변을 Q들이 모두 갖고 있어야지 P이면 Q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저번에 뭐라고 강조를 했냐면 이 화살표 한 개랑 두 개는 다르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한 개일 때는 얘가 경우에 따라서 될지 안 될지 불분명할 때 우리가 이제 화살표를 한 개라고 했고, 만약에 두 개가 되면은 얘는 항상 성립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두 개는 이렇게 우리가 확신이 있을 때 무조건 P면 Q이다가 만족이 될 때 우리는 이게 두 개짜리로 그었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만족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포함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건데 얘는 이제 확실할 때 우리가 이제 두 개를 쓴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앞으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할 때는 화살표 두 개짜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왼쪽은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우리는 이제 충분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약속한 거니까 여러분들 따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죠. 요거 우리는 필요 조건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게 필요 조건이고 왼쪽에 있는 게 충분 조건이라 하시면은 만약에 표기법을 얘를 화살표를 바꾸게 되면은 당연히 또 달라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면 애매하고, 물론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서 만약 굳이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왼쪽 오른쪽 딱 정해놓고 하겠지만 내신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가 화살이 맞는 쪽 있죠. 맞는 쪽이 우리는 필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화살을 쏘는 쪽이야. 화살을 쏘는 쪽을 우리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화살을 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 화살을 얘가 막고 있죠. 얘를 우리는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조건은 소문자로 쓰기로 약속을 했죠. 소문자 화살 쏘는 거는 우리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화살표 맞는 쪽의 소문자를 우리는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그러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그 진리집합을 만들게 되면 똑같이 라지 P, 라지 Q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화살표가 우리가 두 개짜리일 때 특히 쏘는 쪽을 충분 조건, 맞는 쪽을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근데 왼쪽과 똑같게 한 개든 두 개든 진리집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살 쏘는 쪽이 더 답이 적어야 되고, 그 적은 게 반드시 큰 쪽의 모든 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P가
x 잘 봐요. x는 1이고 자 q라는 조건이 있는데 자, q라는 조건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x제곱은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P와 Q가 어떤 놈이 충분 조건이고 어떤 놈이 필요 조건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고 단순하게 조건이 땅땅 나왔을 때 어떤 놈이 충분 조건이고 어떤 놈이 필요 조건인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야겠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기는 별다른 말이 없으면 P가 항상 충분 조건이 되기는 하는데 학교에서는 여러분의 순서를 화살표 얼마든지 선생님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조건 믿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봐봐. P 조건이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요걸 가지고 만약에 진리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얘는 x는 일단 답이 한 개니까 만약 굳이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맞아요? 그다음에 q를 여러분들이 진리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은 얘의 답이 모두 다 여기 들어가니까 아 선생님 이거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얘가 결국에는 스몰 p로 표현이 되고 얘가 스몰 q로 표현이 되는 건데 P면 Q이다가 이런 식으로 참이 되려고 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가 화살을 쏘는 쪽이죠. 그래서 얘는 우리는 앞으로 충분 조건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 화살을 맞는 쪽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한다?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필요 조건 쪽이 답을 더 많이 보유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답을 더 많이 보유하는데 반드시 앞에 있는 이 충분 조건의 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P에 있는 답이 한 개라도 여기에 누락된 게 있으면은 얘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예제가 있거든요. 그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예제만 보시면은 여기까지 나오네요. 자 다음과 같은 놈이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P가 있는데 얘가 x제곱 빼기 1은 0이라는 게 돼 있고 자 q라는 조건이 있는데 q라는 조건이 x의 큐빅 빼기 x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의심을 해야 되는 게 얘는 2차식이고 얘는 3차식이기 때문에 답은 무조건 아래가 더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얘가 답이 무조건 많으니까 얘가 필요 조건이고 얘가 충분 조건이겠구나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 하나 확실한 건 있지. P는 절대 필요 조건은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아래에 있는 요 놈의 답보다 얘가 더 적기 때문에 일단은 답이 적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얘는 절대 필요 조건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한 끗 차이로 헷갈리거든? 그러면 일단 헷갈리면은 어떤 놈이 더 답이 많은가를 항상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어떤 놈이 다 답이 많은 생각해 보신 상태에서 그럼 이제 뭐 방정식 같은 경우는 차수가 이제 하나 힌트가 되겠죠? 차수가 많은 쪽이 더 답이 맞는 가능성이 높겠죠? 맞아요? 높다는 게 무조건 답이 더 많겠지. 그럼 이거 답이 적은 쪽에 있는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만 여기 따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일단은 P는 절대 필요 조건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차수가 낮기 때문에 개수가 더 적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암산을 한번 풀어보시게 되면 라지 P는 뭐가 될 거냐면 이거 암산 되시죠?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됐니? Q를 한번 보시게 되면 Q는 여러분들 요거 절대 x 한 번에 약분하시면 안 돼요. x로 묶어준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0과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세 개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답이 Q가 더 많네요. 근데 P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포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충분 조건, 얘가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헷갈려하지 말고 답이 누가 더 많은가 알겠죠? 그 다음에 답이 많은 친구가 답이 적은 애를 다 포함하고 있냐 없냐를 보셔야 되고 한 개라도 만약에 답이 누락되면 얘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라도 누락했던 걸 여러분이 찾았어. 그거 우린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면 달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더 많냐 적냐 이게 되게 중요한 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를 다른 거 하나 좀 더 볼게요. 요거는 개념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답이 뭐가 더 많고 적고 그거만 분류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예제 한번 봐볼게요. 자, 두 번째 예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P라는 조건이 있는데 절대값. 자, 절대값 나오면 헷갈려하는데 여러분들이. 자, 쫄지 마시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Q라는 조건이 뭐라 되어 있냐면 X랑 Y를 곱했더니 얘가 0보다 작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 X, Y가 자, 실수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접근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Q가 의미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두 개를 실수로 곱했더니 음수가 됐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두 놈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감성으로 이거 너무 멋있게 쓰지 말고 니들이 이렇게 쓰고 싶을 거란 말이야. x, y가 있는데, 그지? 니들 감성으로 표현하자면 얘네들이 부호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 플러스가 되면 얘는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겠다라는 거, 그죠?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 두 개의 콤비네이션으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물론 얘네들의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부호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걸 봐볼게요. 자, 그럼 얘는 절대값 x면요 무조건 양수이거나 0이 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네. 무조건 양수이거나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양수 더하기 양수는 무조건 0보다 크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은 여러분 잘 봐봐. 얘가 이런 거 헷갈릴 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셔도 돼요. 자, x, y가 있는데 둘 다 뿔뿔이면 얘 돼야 안 돼요? 맞죠, 맞죠? 뿔뿔이면 다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마마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또 뭐도 가능하니? 뿔마 상관없죠. 무조건 플러스 되겠죠? 마뿔 돼야 안 돼요? 이것도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그 마플 할 때 마플이 그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 마플에 있는 기원 아세요? 아는 사람 없나? 마플이 그거겠지? 자, 그러면은 봐봐. 아래가 더 답이 많아요? 위에가 더 답이 많아요? 위에가 더 많죠? 그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걸 얘가 포함해요? 안 포함해요? 포함하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새끼를 쓰죠? 선생님 이거 근데 그래서 00 이지라면은 될 수 있지 않아요? 00이 돼버리게 되면은 얘를 만족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기도 얘는 안 되고 위에도 00이 어차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00을 여러분들 제외해 주시고 부호가 다른 친구들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얘가 더 적고 얘가 더 많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Q가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P가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P가 필요 조건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류할 줄 알면 되겠다. 됐니? 괜찮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요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잠깐 적을게요. 자, 정리하니까 이런 감성이죠. 자, P와 Q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정방향으로 갔을 때 만족하게 되면 얘를 우리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우리는 필요 조건이라고 불렀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이 됐을 때 만약에 다음과 같은 진리집합의 관계로 본다면 얘가 한 개든 두 개든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배우셨을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P에 있는 답이랑 Q에 있는 답이 익젝트하게 수도 똑같고 그 다음에 멤버 자체도 똑같을 수도 있긴 있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게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야? 얘랑 얘랑 답을 싹 다 모았을 때 개수랑 그놈의 멤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같으면 요것도 가능은 하겠죠. 그럼 초록색도 가능하고 핑크색도 가능하게 되니까 요런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요 두 개를 필요 충분 관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필요 충분 관계는 사실상 요놈과 요놈의 진리집합이 완벽하게 동일할 때 쓰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필요 충분히 관계가 되면은 P면 Q이라도 만족이 되고 거꾸로 Q이면 P이라도 만족이 되겠죠. 요거 우리 기억나요? 집합하면서 얘를 우리가 멋있는 글자 두 글자로 뭐라고 했죠? 원등? 기억나요? 한자 상등이라고 했어. 상등. 집합의 상등이 될 때는 얘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이 멋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어요? 집합의 상등 항상 똑같게 되면 얘는 필충 관계를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은 개념적으로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필요 조건이 충분 조건보다 답이 많은 건 아니에요. 답이 많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같게 되면은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내가 말하는 높아진다라는 거는 P의 답과 Q의 답이 개수만 똑같고 멤버들이 만약에 다르게 되면 얘는 또 필충 조건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개수와 멤버 구성 요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같은지 여러분들이 따지는 게 이번 챕터의 미션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물론 개수로 먼저 가볍게 파악하시게 되면 어떤 새끼가 충분히 필요가 될 수 있는 그 멤버 정도의 약간 뭐랄까 찍어 맞추는 것 정도 좀 가능은 할 수는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3번 예제 한번 가볍게 한번 보고 조금 이제 문제 좀 볼까요? 자, 3번 예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P 따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X는 Y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사실상 무슨 얘기냐?
두모가 두 개가 돼 있으면 얘는 연립방 정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x도 0이고 y도 0이니까 x랑 y가 둘 다 0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0이야.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뭐 약간 기하스럽게 표현하면 우리가 보통 x, y를 이런 식으로 순서상으로 표현을 하는데 얘가 같을 때 우리가 0,0 원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얘가 원점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든이 자, q 한번 가보자. q 자, q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여기 r제곱이 되면 원방인데 얘가 만약 0이 됐어요. 자, 그 말은 얘는 무슨 말이냐면 반지름이 없다는 뜻이죠. 원점에서 반지름이 없네. 얘는 그건 점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보다시피 어떤 수의 실수의 제곱이 되면은 얘는 항상 뭐가 돼요?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거는 유일해요. x랑 y랑 반드시 0이 돼줘야 되겠죠. 그 말은 뭐냐? 아, 쌤, 라지 p와 라지 q가 멤버가 똑같아요. 맞아요. 멤버가 똑같고 개수도 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는 p와 q라는 조건이 필요충분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조건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제시법이라는 것도 집합에서 배우는 거죠. 같은 멤버를 표시하더라도 우리는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진리 집합만 같게 되면 우리는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출제자가 멍청하게 P랑 Q를 똑같은 조건을 쓸 리는 없잖아요. 그냥 다른 조건을 쓸 거라는 말이야. 근데 궁극적으로 그 다른 조건이 모두 다 똑같은 진리 집합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한 2, 3분 정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니들 머리에 요거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요거만 들어갔으면 되겠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근데 이거는 다른 학원 가면 뭐 약간 암기법이나 뭐나 알려줄 수는 있겠는데 여러분들 그 화살 맞은 쪽이 피가 나잖아요. 그죠? 보통 맞은 쪽으로 그냥 피를 조건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피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읍이 있으면 화살을 맞았으니까 피가 나겠지 하고 그냥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긴 되는데 여러분들 내 제자라면은 뭐 그렇게 암기법 외우지 말고 아 필요 조건이 더 큰 진리 집합이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암기법은 그러하다. 자,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여기 시작 정리 이렇게 해주시면 중요한 개념은 끝이 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노트가 되어 있나? 여기가 조금 내신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한 끗 차이로 틀리는 걸 진짜 많이 경험할 거거든. 여기서 좀 개념은 좀 쉬워도 문제가 여러분들 대충 보면 막 틀려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조금 잔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내신 볼 때는 이거 되게 중요해. 이런 조건 문제 나오면요. 반드시 x, y가 실수인지 아니면 얘가 복소수인지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복소수가 되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보시고 여러분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복소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순호수가 되면 똑같은 거 두 번 곱하시면 음수가 나와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걸로 학교생들이 낚시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낚시는 잘 안 합니다. 인간이 다 실수라고 하니까 학교 시험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자, 우리 이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 자체 교재에서 한두 개 정도만 나랑 같이 좀 풀어보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되게 옛날 문제긴 하거든. 2003년도면은 어디 보자. 내가 10학번이니까 내가 문제 적어줄게. 괜찮아요? 정한 거세요? 적어주면 할 거예요. 자체 교재 55쪽에 자 20번인데 이게 실제 수능 문제거든요. 03년도면은 여러분들 어머니가 아마 이 수능을 봤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많이 빨리 나오셨다니까. 조금 대선배 수능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10학번이거든. 03이면 나보다 7년 앞이니까. 40, 내가 33, 35이죠. 47. 여러분들 부모님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마 이제 조금 그냥 아이 일찍 나오신 분들은 얼추 비슷할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자, 얘를 여러분들 멋있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바로 조건제시법이 되겠죠. 자, x 빼기 a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a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자. B라는 조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X다. 자, 절대값 나왔다 쫄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이렇게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을 물어봤어요. 즉 A와 B가 답이 아예 없게끔 하는 조건을 구하라랑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이거 해석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걸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 이거 보시면요 다음 같은 말이 나와 있죠. 근데 문제 20번 보시면 A, B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즉 0이 되는 것도 불가능해요. 양수여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A를 잠깐 봐볼까요? 자, A는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입니다. 왜요? 최고차항에서 1이기 때문에. 그럼 A가 양수라는 조건이 붙게 되면 근이 A랑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되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를 얘는 좌변에 의미하게 되겠고, 그럼 해석이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작니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사익 부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에 대한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A부터 A 사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진리집합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의 진리집합을 갈 건데, 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매운 새끼들 개맞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이거 여러분들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얘의 의미는 뭐냐면 중학교 때 했던 걸로 하시면 얘를 0으로 만드니까 1와의 거리가 b보다 작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1과의 거리가 b보다 작다. 약간 내가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잠깐만 이거 좀 갖고 오면은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과의 거리가 2보다 작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거 병신들 이렇게 쓰거든. 이지랄 하지 마 제발. 이렇게 하고도 이항하고 요거만 할 줄 아시면 안 돼요. 이거 왜 된지는 알고 써야 돼. 자, 봐봐. 내가 보여줄게 한 번 정도. 처음인 친구도 있으니까 1과의 거리가 2보다 작다는요 수직선을 했을 때 1과의 거리가 2보다 작다. 그러면 2가 되는 마지노선 2가 후진으로도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가 3이 되겠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떤 x를 집어넣어야 1과의 거리가 2보다 작니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x를 여기를 잡게 되면은 1과의 거리가 핑크색이 초록색보다 길게 나타나죠.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야. 얘가 짧아져야 되니까 요 안에서 놀아야 될 겁니다. 그죠? x가 요런 데를 가리켜줘야 1과의 거리가 짧게 나타나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암산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x의 거리가 x는 3부터 마이너스 1 사이를 가리켜야지 답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됐니?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해석해볼까요? 안 어렵다. 자, 시작. 1과의 거리가 b보다 작아요. 그럼 b만큼 전진할 수도 있겠고 b만큼 후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전진했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좌표가 1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후진했을 때 기준으로 보시면 얘가 1 빼기 b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x가 요 초록색 바운더리 요 안에 들어가줘야 1과의 거리가 짧게 나타날 테니까 b의 진리집합은 1 빼기 b보다는 크고 1 플러스 b보다는 커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물론 등호는 붙여줘야 되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거의 다 왔어요. 자, 이제 A와 B가 진리집합이 겹치는 게 없어야지 공집합이 되겠죠. 자, 얘네들이 어떻게 안 겹칠까라는 건데 느낌 오시나요? 일단 A, B가 모두 양수란 말이죠. 양수예요. 자, 그러면은 감성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봐봐. A를 보시게 되면 0을 기준으로 얘가 대칭으로 A-A만큼 가시게 되면 그죠? 여기가 바로 A의 진리집합이 될 거란 말이죠. 맞니? 근데 B의 진리집합이 얘랑 겹치는 게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B는 반드시 약간 감성이 이 지랄을 해주거나 맞아요? 요 지랄을 해줘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왼쪽은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왜냐면 1 플러스 B 자체가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여기 음수값보다는 당연히 왼쪽에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만 가능하게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가 1 플러스 b가 돼줘야 되겠고 미안해요. 1 빼기 b죠. 미안해요. 1 빼기 b 이렇게 돼줘야 되겠고 여기 내가 표시를 길게 해서 이렇게 보였고 1 빼기 b가 되겠고 여기 1 플러스 b가 되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잘 들어봐. 얘가 만족이 되려면은 a가 얘보다 왼쪽에 있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a가 왼쪽이야.
이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등호를 붙여도 되냐 안 되냐인데, 자, 등호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얘가 붙는 순간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모두 다 등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이렇게 붙게 되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겹치는 게 이 점이 한 개가 생겨버리게 돼요. 그럼 답이 한 쌍이 생겨버리겠죠. 그럼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호는 없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요거 풀어주시면 되겠죠. 뭐 예쁘게 정리하시면 A 플러스 B가 1보다 작다. 답은 몇 번? 4번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내신에는 등호까지 반드시 붙어 있어요. 그런 걸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답은 4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여러분들이 거의 여러분들 3천0대 2모 때 수능 문제 한번 풀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옛날 문제였어요. 됐습니까? 선생님 현재 때도 이런 문제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이제 54페이지에 자 18번 문제 한번 볼 겁니다. 18번 이거 한번 볼 건데, 자, 요거는 이제 개념을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8번 한번 볼 겁니다. 18번. 자, 이것도 내가 적어주겠습니다. 혹시나 기대 안 갖고 온 친구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 조건이 있어요. 자, P라는 조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0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Q라는 조건이 어떻게 돼 있냐면 Q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R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자, R이라는 조건은 B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있으면 P와 Q가 있는데, 자, 이거 주어를 잘 봐야 돼요. 주어가 P문이죠. 그러니까 P가 주인공이고 Q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맞아요. P가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P가 화살을 쏴야 돼요. 이렇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영어 같은 거 잘해야지. 자, R이 이번에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러면 R이 주인공이야. R과 Q가 있는데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얘가 이번엔 주어가 화살을 맞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한번 식을 만들어 줄 건데, 자, 보시는 것 같이 얘가 성립이 되려면 진리집합은 이러한 관계가 되어줘야 되겠고, 얘가 성립하려면 이번에는 화살 맞는 쪽이 더 답이 많아야 되니까 R이 Q보다는 답이 많아야 돼요. 요 두 개를 여러분들이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라는 거죠. 왜냐면 요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하니까 동시에 만족하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핑크색 끼에도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P는 Q에 속하고 Q가 R에 속한다는 얘기는 Q를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붙여줘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이거 뭔 소리야? 감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R이 제일 크고 Q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 P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러시아 그거 알아요? 그 인형? 이거 빼다 보면 저도 작아지는 느낌, 이런 식으로 얘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됐니? 자, 그러면은 이러한 느낌으로 만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P는 답이 나왔어. 개쉽네. 자, 가볼까요? 0, 7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이게 바로 P의 진리집합을 그림을 그린 겁니다. 됐니? Q는 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보시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는 요쯤에 있다라고 쳤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보다 작아요. 약간 이런 감성이 되어주면은 충분하게 되겠죠. 맞니? 즉 어차피 0과 마이너스 1 봤을 때는 여기도 크기 때문에 여기 왼쪽은 여러분들이 신경 쓸 부분이 없고 오른쪽만 좀 신경 써주면 되겠죠? 오른쪽이 A이기 때문에 A는 반드시 7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다 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R 갈 건데, 자, R 보시면은 얘는 뭐보다 크다만 돼 있네요. 자, 얘는 지금 결국은 오른쪽만 쳐다보는 건데 오른쪽만 쳐다봤을 때 얘가 더 답이 많아야 돼.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얘가 이런 식으로 돼줘야 돼. 따라하나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R이 답이 더 많겠죠. 여기가 바로 B가 되는 겁니다. 이름이, 자, 그럼 요거 보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 형님들. 자, 왼쪽에서 봤을 때는 B가 더 작아야 돼, 마이너스 1보다. 맞아요? 0보다 작은 거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따질 필요가 없겠고. 자, 여기서는 7과 A를 따졌을 때 A가 더 오른쪽에 있게 되겠죠. 됐니? 자, 여기서는 우리가 등호 조건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부터 봐볼까요? 7과 A가 붙어도 될까 안 될까? 돼요. 왜냐면 얘가 설사 여기 붙어서 이렇게 된다라도 여기도 닫혀있고 여기도 닫혀있기 때문에 붙는다라고 해가지고 답의 개수가 변화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붙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논리죠. 수학이 아니고 국어 실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됐냐? 자, 왼쪽 봐봐요. 자, 얘는 건드릴 게 없고, 자, 요걸 보셔야 되는데, 자, B는 마이너스 1에 붙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얘도 가능해요. 왜냐면 얘도 완벽하게 닫혀있기 때문에 닫힌 놈과 닫힌 놈이 완벽하게 딱 붙더라 하더라도 답의 개수가 달라지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같아도 돼요. 얘는 그럼 B가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고 그죠? A의 최소값은 7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A 빼기 B의 최소값. 자, 우리가 원하는 건 A 빼기 B의 최소값이니까 얘가 최대한 작고 얘가 최대한 크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작은 값 7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더해주시면 답은 8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으니까 포함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게 되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제도 전부 다 집합 가지고 계속 울거먹고 있습니다. 그냥 답이 더 뭐가 더 많냐, 부분 집합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만 캐치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새로운 내용 하나도 안 배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 일단 정리하실 분들은 이거 가볍게 정리하는 동안 내가 그 교환 새로 뽑은 것도 갖고 올게요. 자, 정리할 사람 정리하시면 됩니다. 늦었어. 오늘 하면 여러분들 이제 대단한 일이 끝나요. 다음 시간은 이제 3주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냐 그 소화하거나 충영고처럼 그 뭐지 그 이번에 기말고사 빨리 끝나는 애들은 내가 경험수 좀 해줬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좀 방학 문제 좀 풀고 계셔야 돼요. 물론 기말고사 아직 멀긴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험의 수가 단시간에 안 늘어요 실력이. 미리 나한테 경험 들은 친구들 연습하고 가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수능의 하이라이트예요. 수능에서는 이제 여기가 너무 중요하거든.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내신에만 나오고 내신에 모의고사만 나와요. 수능은 안 나와요. 근데 지금 배운 내용은 이제 수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좀만 진행하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 가졌다가 할 거야. 자 봅시다. 여기가 또 이제 외운 놈들과 이해한 놈의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약발이 다르거든요. 여기 외운 애들 진짜 고통스럽게 온 거예요. 여기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잘 보세요. 옛날에 본인들이 그 선행학습한 거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부등식인데 절대부등식 자 이런 게 있는데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부등식 도대체 뭐냐 얘는요 항상 성립하는 식으로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요. 항상 성립하는 거 뭐가 됐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만약에 x가 실수라는 조건이 붙게 되면은 얘는 무조건 만족하겠죠, 그죠? 양수 노트, 음수 노트, 형 노트 무조건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얘는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이니까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x가 실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얘는 절대 부등식이 될까 안 될까?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얘가 만약에 x가 순허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4단 2단거가 돼버리면 제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실수라는 조건이 붙을 때만 절대 부등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등식 볼 때도 조건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학교에서나 모의고사에서는 얘가 왜 되는지 성립하는 거를 반드시 물어보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증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절대부등식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A와 B라는 놈이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항상 큰지를 보이고 싶어. 예를 들어서 뭐 A가 더 크다고 가정했을 때 자, A와 B랑 비교했을 때 둘 중에 뭐가 더 크냐를 물어보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서 그거 뭐냐면 빼기예요. 빼기. 가장 기본적인 건 빼기예요. 이걸 쓰게 되면은 무조건 풀 수는 있어요.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얘는 만인의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가 된다는 걸 보이고 싶게 되면은 A 빼기 B가
0보다 큰질 보이만 하면 되겠죠. 그죠? 즉 얘를 이항했을 때 결과랑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그냥 빼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봐봐 3과 2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3이 더 크지. 그지? 3이 더 크죠. 근데 얘를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증명하라고 한다면은 앞에 있는 놈에서 뒤에 있는 놈 뺐을 때 정말 0보다 큰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1은 0보다 크니까 얘는 만족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게 숫자로 하니까 쉬워 보이지 만약에 여기 절대값이랑 문자가 들어가면 니들이 틀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둘 중에 뭐가 더 큰지 구분하고 싶으면 어느 한쪽을 빼신 다음에 보호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빼기 방법은 여기 왼쪽과 오른쪽이 모두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항상 먹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3이랑 그래서 마이너스 4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시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왼쪽이 더 크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 만약에 증명하라. 그래서 증명하시게 되면 한쪽에서 뺐을 때 부호를 체크해 주시면 되거든. 그럼 얘가 7이 되면서 0보다 크죠. 그 말은 뭐냐면 앞에 있는 놈이 뒤에 있는 놈보다 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빼기라는 방법을 잘 들어요. 크기와 부호가 상관없이 항상 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 항상 쓸 수 있어서 만인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여러분들 빼는 것도 잘 못해가지고 틀리게 되는 거예요. 팬님, 자 그러면 두 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빼기가 있고 이 1-1 썼을 때 두 번째가 뭐냐면 제곱해서 빼기가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만약에 3과 2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빼셔가지고 체크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얘가 양수라는 조건이 보장돼 있으면은 싹 다 제곱해서 빼도 항상 결과는 같아요. 봐봐 이거 제곱하시면 9죠. 이거 제곱하면 4거든요. 제곱해서 빼더라도 항상 부호는 똑같게 유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는 어떻게 돼요? 쌤? 이건 이제 큰일 나요. 왜냐면 얘 제곱하시게 되면은 얘가 9가 되고 얘가 16이 돼버리거든요. 빼시게 되면 얘가 음수가 돼서 안 성립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곱해서 빼는 거는요. 항상 두 멤버가 모두 양수인 게 보장이 될 때만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래 씨발 그러면 이게 무조건 좋네요. 왜냐면 이 새끼는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 새끼는 좋은 장점이 생각 안 하고 해도 되게 빼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이 족 같은 게 뭐냐면 절대값이 들어가거나 이상한 기호가 확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빼는 게 많이 어려워지게 돼요. 계산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족밥이니까 얘네들 그냥 빼는 게 쉬워 보이지만 여기다 절대값 들어가고 조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냥 빼시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게 만약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잠깐 아래를 잘 봐야 돼요. 얘가 만약에 둘 다 양수란 조건이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둘 다 제곱해가지고 빼셔도 결과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기호 중에 뭐죠? 세 글자? 절대값 기억나시나요? 절대값은 항상 양수인 게 보장이 되죠. 그럼 절대값에 여러분들이 대소 비교를 할 때는 무조건 제곱해가지고 빼주시면 훨씬 더 인간이 편하게 되겠지. 맞니? 그래서 절대값을 증명할 때는 특히 제곱해서 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사실상은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기본적인 건 요건데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자 B분의 A 형태도 있긴 한데 자 이거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절대 안 물어봐요. 절대 안 물어보고 내신에서 뭐 이것도 내신에서 잘 안 나와. 근데 이제 교과서에 있으니까 나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A, B가 모두 양수일 때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수인 게 보장이 될 때는 만약에 봐봐 B분의 A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1보다 커. 자, 그 말은 뭐냐면 양수약은 보통은 고정돼 있는데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조건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같은 말이 뭐가 되는 거야? 분자가 분모보다 커요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거꾸로 여러분들이 B분의 A를 때렸는데 1보다 작게 되면 당연히 양수가 되면 분모가 더 크다는 얘기죠. 분모가 더 크다라는 거니까 사실상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안 그랬다가
b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b가 양수란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곱하셔도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진 않아요. 그죠? 물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그냥 초등학교 관점으로 봤을 때 분모 분자들이 둘 중에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1보다 작냐 크냐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접근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생각보다 활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고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상식이잖아, 그지? 이건 초딩도 아니까. 자, 세 번째. 이게 이제 좀 똑같은데 이 센스. 왜냐면은 이거는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너무 안 하게 되면 이 센스는 안 생깁니다. 요거는 문제 풀다 보면은 좀 생기는데 대표적인 센스가 뭐냐? 약간 그 완전 제곱식이나 근데 여기도 중등 수학이 좀 중요해요. 완전 제곱식 같은 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등상 중간고사를 배웠던 뭐 곱셈 공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내공이 있으셔야지 3번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등3 때 이런 게 약했으면은 여기서도 분명 약점이 보이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이게 있는데 자, 네 번째가 산술기 기하평균인데 난 줄여서 산기평이라고 많이 하거든. 산술기 기하평균. 자, 이 새끼는요. 여러분들 그 수능 끝나기 전까지 그 무덤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이거 모르시면 안 돼. 이 새끼 진짜 존나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해요.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하고 테크닉으로 많이 써. 얘는 테크닉이야.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테크닉에 좀 바꿔. 그 테크닉도 내가 이유를 설명을 해줄 거예요. 됐어요?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코시 슈바르츠라고 있어요. 이름도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얘를 보통 이제 선생님들 귀찮으니까 코슈브 등식이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친구는 얘도 테크닉이에요. 얘도 테크닉인데 얘는 산술기하 평균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많이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능에는 안 물어봐. 그리고 요거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은 수능에서는 보통 다른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수능에서는 호주 등식으로나 풀 수 있는 것들을 안 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내신에서는 가끔 한 문제 정도는 낼 수가 있어. 이 새끼 아니면은 못 풀게끔 내는 그런 쌤들이 있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성향에 따라서 학교 쌤이 이걸 좀 약간 중요시 여기고 좀 문제를 많이 준다면 이거 한 문제 정도 나오시면 대비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우리 학교 쌤이 약간 수능 형식으로 가르쳐가 약간 내 느낌에서 야 이런 게 있는데 뭐 수능 안 나오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근데 그냥 결과 정도는 알아뒀으면 좋겠어. 만약 이런 느낌으로 하시게 되면은 뭐 시험에 안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쨌든 좀 꼼꼼하게 내가 하나라도 틀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은 요것도 한 개 정도 문제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4번, 5번은 일단 내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 3번은 그냥 2번은 센스 그냥 요거는 쉽고요. 3번은 연습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연습해가지고 확 좋아질 수 있는 건 바로 1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증명형 문제로 존나 많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절대값으로 이제 괴롭히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쫄지 말고 그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이제 예제 몇 개만 좀 같이 풀어보고 그다음에 마치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한 2분 정도 줄 테니까 제가 어쨌든 메커니즘을 적어놨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가볍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1, 2분 뒤에 몇 개 좀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사실상 1번과 그 다음에 4번, 5번을 완벽하게 잡아주시면 좋겠고 3번은 부담 갖지 말고 땀이 찾아보면 저절로 좋아지게 될 겁니다. 알겠죠? 한 달, 두 달 연습하다 보면 3번은 저절로 되니까 이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거의 나왔어. 그 1번에서 그게 제일 중요해. 알겠지? 그냥 빼는 거는 부호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빼주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계산이 만약에 좀 빡세 그럴 때는 이 새끼가 혹시 양수란 조건이나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둘 다 양수 조건이 붙어 있어 그러면 제곱해서 빼시는 게 여러분들 인생이 훨씬 편해지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계산 왕이야. 제곱해서 안 빼도 돼. 이제 그럼 이제 힘들겠죠. 왜냐하면 절대값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양수 음수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기가 되잖아. 그지? 절대값 한 개짜리는 할만하거든? 절대값 이제 2개, 3개가 되버리면 분기가 이제 8개로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곱해서 절대값이 보이면 제곱한다. 요걸 좀 여러분들이 느낌적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절대값 나오면은 제곱해서 무조건 풀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풀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느낌 잡아주시면 돼요. 자, 나랑 한번 이제 예제를 볼 건데 자, 이 예제를 여러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증명할 줄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 개념 찍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풀어주는 이 4개의 예제 있죠. 자, 얘를 여러분들이 왜 성립하는지를 가르치는 영상을 찍어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실제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나온 서술형 주관식 문제가 될 거예요. 아니면은 선생님 우리 학교는 진성고처럼 저희는 객관식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질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객관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뭔가 그 뭐라 하죠?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는지 채우는 식으로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지. 자, 이게 제일 무시무시하죠. 자, 요거는 약간 그 수학상을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 외에는 잘 안 보여요. 자, 얘가 절대분수식이거든요. 실제 항상 성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ABC에다가 어떠한 실수를 집어넣더라도 얘는 항상 양수가 되거나 0이 되거든요. 자, 이거 보고 자, 여기 수학상 짬밥 있는 친구들은 보여야 돼. 이거 뭐 보여요? 뭐 보여요? 이게 막 체험이었나? 뭐지? 모르겠어요? 뭐 보여요, 여러분들 이거? 도단이 보여? 그거 그것도 물론 그래서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건 아닌데. 그것도 떠오를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거랑 연관도 있긴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거. 맞아. 2분의 1 그게 보여야 돼. 잘 보세요. 자, 도대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 공식도 연관은 있는데 내가 말하는 거는 그 의도가 아니기는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제곱이 보이시고 자, 요게 보이죠? 여러분들 그 기억나요? 그 a 빼기 b를 제곱하시게 되면 a제곱 빼기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걸 반띵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하나짜리만 나오게 되거든? 자, 그러면 좀 원리를 써보는 거야. 자, a 빼기 b의 제곱을 하시면 a제곱 b제곱이 생기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다 추가로 b 빼기 c의 제곱을 또 하시게 되면 b제곱 c제곱 또 생기게 될 거예요. 맞냐 얘들아?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c 빼기 a의 제곱을 하시게 되면 a제곱 c제곱이 또 생기겠죠. 그럼 제곱이 몇 개씩 생길까? 그죠? a도 2개, b도 2개, c도 2개니까 2개씩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ab 생기겠죠? 마이너스 2bc 생기죠? 마이너스 2ac 생기는 거 맞아요? 뭔 말이야? 요거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될까? 반띵하시게 되면 얘랑 같아요. 뭔 말이냐 얘들아? 옛날에 이거 수학사 때 많이 했는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거 옛날에 내신 대비 했을 때 이런 거 많이 다뤘을 겁니다.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너무 외로 생각하지 말고 얘가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서 2개씩 생기는데 1개씩밖에 안 필요하니까 내가 이걸 제곱한 다음에 반띵하면은 1개씩밖에 안 생기겠네. 그런 마인드만 조금 느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센스야. 그러니까 이건 연습 많이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좀 뒷동네 원 표정이 씨발 저런 공식이 있었어 하는 표정이 있는데 이런 공식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센스 하다 보면 저절로 늘어요. 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요 놈과 요 놈이 같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 형태죠? 그러면 양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만 가르치시면 여러분들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절대부등식은 여러분들이 내신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수능을 위해서라도 등호 조건을 캐치하시는 게 꼭 중요해요. 왜냐면 얘가 등호가 있다는 거는 얘가 스페셜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실수 제곱이니까 양수에 이지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등호 조건도 있으면 걔가 왜 되는지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등호가 되려면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각각의 덩어리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은 뭐냐면 A와 B가 일단 같아야지 첫 번째 덩어리에서 0이 나올 거고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B와 C와 같아야 되겠죠. 그죠? 세 번째 덩어리는 A와 C와 같아야 돼요. 뭔 개소리냐면 결론적으로 세 새끼가 모두 다 같아야 돼요. 맞죠? 세 친구가 모두 다 같게 되면은 집어넣었을 때 얘가 항상 0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즉 얘네들이 세 개가 같다라는 보장이 되지 않으면 얘는 항상 양수가 되는 거고 유일하게 0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세 친구가 모두 다 같을 때만 0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1번은 이런 식으로 댄스형으로 잡아주실 수가 있겠죠. 안 어렵죠? 좋아요. 자, 두 번째. 자, 다른 센스로 한번 봐볼까요? 자, 여러분들 요건 특히 교과서 국룰 문제거든. 요거 이제 중미가 돼서 좀 풀어요. 근데 이제 본인들은 잘 몰라 이런 거를. 처음 외웠으니까. 이걸 중미한테 갖다 주면 푼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얘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A, B가 실수한 조건이 붙었을 때
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냐를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 보고 뭐가 떠올라요? 약간 중학교 짬밥 완전 제곱식 비슷하게도 바꿀 수 있지 않겠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A 플러스 뭘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감성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면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 여러분 전개했을 때 A 제곱 탄생하는 거 동의하시죠? 그다음에 AB도 탄생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4분의 B 제곱이 탄생하죠. 조금 모자라다, 그지? 모자란 걸 조금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4분의 3B 제곱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중학교 과정인데 이거 되니 얘들아? 자, 그러면 봐봐. AB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실수와 실수를 더한 것도 실수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뭐가 되냐면 실수 1의 제곱 더하기 실수 2의 제곱 형태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양수니까 양수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가 등호 조건이 붙었죠. 자, 등호 조건이 붙는다는 얘기 이것도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왼쪽 덩어리도 0이 돼야 되고 오른쪽 덩어리도 0이 돼야 돼요. 맞니? 자, 그럼 오른쪽 덩어리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뭐죠? B가 0이 되기만 하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요 B와 요 B가 같으니까 얘가 사실 없다는 뜻이야. 그럼 A 제곱이 0이 돼야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 A도 0이 돼야 돼요. 아, 이거 뭔 소리야? 위의 방정식은요. 미안. 위의 부등식은 A, B가 동시에 둘 다 0이 될 때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양수가 돼요. 맞아요. 근데 A, B가 0이 동시에 보장이 되면은 얘는 양수가 아니고 0이 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이름이 얘들아. 자, 만약에 학교쌤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절대 부등식이 될까 안 될까요? 될까? 생각해봐. 돼요. 왜냐면 얘 답보다 이 답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등호가 있든 없든 항상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부등식이 미안 이건 안 된다. 졸라 미안 이거 할까 안 되죠. 왜냐면 A와 B가 모두 다 0이 돼버리면 얘가 성립하지 않게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 부등식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등호가 붙어줘야지 절대 부등식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왼쪽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절대 부등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A, B, C가 모두 같을 때는 등호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럼 얘는 답이 포함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등호가 있어줘야지만 절대 부등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학교쌤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파트는 수학을 잘하더라도 많이 틀려요. 특히 여기 1등급의 무덤이 바로 명제 쪽이에요. 여기가 평소에 1등급 나오는 친구들도 살짝 이런 걸 잘 보면 틀리거든. 그래서 나도 여기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나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거 싫어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말장난 따라서 틀리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꼼꼼하게 보시고 국어적으로 봤을 때 답이 뭐가 더 많지 적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가 신경이 굉장히 거슬리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이 자, 두 번째 2-2 요것도 한번 봐볼게요. 가볍게 이거 똑같으니까. 자, A제곱 빼기 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같거나 같다. 요거 한번 봐볼 건데 자, 요거는 빠르게 갈게요. 왜냐면 요거랑 똑같으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니까 요 감성이 된다라는 거 바로 이해되시겠죠? 맞습니까? 그럼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등호 조건 적도 체크해야 되겠죠. 등호 조건이 되려면 B도 0이고 A도 0이 돼야 되니까 등호 조건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같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흔히 또 왼쪽이랑 데카코만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흔히 그래서 여기 파트까지는 센스형이에요. 센스형. 이런 거 앞으로 많이 보셔가지고 저절로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흔히 민수 괜찮아요? 안 어렵죠? 이렇게. 자, 1분 정도 줄 테니까 가볍게 정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을 갖다가 여기 어려운 단어네 얘들아. 애들만 하나하나 다 외우거든. 모든 절대부등식.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센스형, 그러니까 약간 센스형은 조금 외워지게 돼.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센스형은 좀 외워지게 돼. 이런 걸 나중에 많이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빨라지게 되거든. 근데 이제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빼서 증명을 해주시면 돼요. 마이크 끼고 녹화했었는데 깜빡했다. 인지 좀 떨어지겠네. 오늘 좀 약간 지금 대대부 해보지 해외여행 많이 놀러 왔거든. 그래서 오늘 좀 빈자리 좀 몇 개 있는데 걔네들 때문에 내가 찍는 건데 깜빡하고 마이크를 내가 안 썼네. 그래서 그먹자 다음 자 3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학교 서술형 주관식에 이제 진짜 엄청 많이 나오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 학교 중에 한 개 정도는 반드시 나올 거야. 이거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자,
있으니까 이것도 외우지 말고 봅시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3번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럼 절대값이 3개죠. 그죠? 물론 이거 쭉 빼도 돼요. 근데 빼게 되면 진짜 골 때려요. 왜냐면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생각해야 되고요. B도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자체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니까 선생님 6가지만 따지면 되겠는데 이질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6가지가 아니라 8가지예요. 왜냐면 여기 두 가지와 여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가 고루 이루어지죠. 따지고 총 8가지가 돼야 돼요. 만약에 절대값 하나 더 나오게 되면 8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가 되겠어요? 16가지가 되겠죠.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그래 계산으로 빼서 하시면 되겠는데 2개 이상부터는 많이 힘들어져요. 4가지만 해도 많이 헷갈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왼쪽도 양수 보장되죠. 오른쪽도 양수가 보장되죠. 이럴 때는 제곱해서 빼는 방법도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요걸 여러분들이 별이라 놓고 요걸 만약에 달이라고 놨을 때 별과 달을 직접 빼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어차피 양수인 게 보장이 되니까 얘를 요렇게 잡고 나서도 하능에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전개를 할 건데 자, 잘 보세요. 이거 중학교 과정인데 이거 이해되나? 자, 절대값 나온다 도망가지 말고 자, 해보자. 처음 있는 애들이 생각하고 내가 이거 2번 곱했다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봐봐. 절대값에야 절대값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그래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A라서 상관은 없어. 근데 어차피 얘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똑같은 수를 곱하게 되면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A라 쓸 필요 없이 얘는 A 제곱으로 써도 전혀 무방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근데 이렇게 곱한 건 얘기가 달라져요. 이렇게 곱한 건 여러분들 자, 이거 중학교 때 배우죠. 절대값 A, 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랑 결과가 같아요. 얘가 음수든 양수, 음수 상관없이 항상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안에 있는 거 스플릿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써도 돼요. 절대값 A, 절대값 B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얘를 합쳐서 써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요거 이해되니 얘들아? 자, 요거는 이제 안다라고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2번 곱하시게 되면 이렇게 돼요. 시작. A제곱 플러스 2의 절대값 A, 절대값 B.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P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하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웠던 게 뭐냐면 절대값 별딱지의 제곱이 되게 되면 얘는 별 제곱과 그냥 같아요. 맞아? 양수도 음수도 상관없이.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이 알맹이를 제곱해줘도 똑같아요. 자, 알맹이 제곱합니다.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됐니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미안해 이거 등호가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절대값 제곱한 거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즉 이항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사방하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2를 빼주시게 되면 절대값 A, 절대값 B 따라하니 빼기 A, B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냐를 보이면 되겠죠. 이거 따라하니 얘들아? 자, 그러면 보세요. 2는 어차피 양수예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나눠도 상관없고 냅둬도 상관없어요. 나눠볼까요? 뭐 상관없으니까. 양수를 나누면 부동을 안 바뀐다. 우리 초딩 때 배웠죠. 여기 보세요. 얘는 항상 양수일까 음수일까 얘들아? 무조건 양수겠죠. 왜냐 봐봐. 얘가 뿔 뿌려도 얘는 양수예요. 그죠? 얘가 마 뿌려도 얘는 양수예요. 그죠? 마마여도 양수, 그죠? 뿔마여도 양수가 되겠죠. 즉 양수에서 A, B를 뺀 것을 크기가 어차피 같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증명하면 게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은 3번은 해결됐습니다. 3번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공간이 많거든요. 공간 부족하신 분들은 여유 있게 써주시면 될 거예요. 3번 자 여러분들 정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학교에서 나와야 얘들아. 나온다고 그냥 외워서 풀지 말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요거 2개를 이용해서 여러분 전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중학교 3번 때 배웠어 알겠지 얘들아? 모르시는 분들은 중학교 3학년 거 절대값 성질 후딱 좀 보세요. 알겠죠? 다 내용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쉬는 시간 가질 거예요. 네, 고생하셨어. 양수가 왼쪽 오른쪽이 보장이 되면 제곱해서 빼더라도 결과가 같더라. 그거 이용한 겁니다. 절대값 증명할 때 인생 좀 나야 돼요. 이거 제곱해서 해야 되겠네. 그 생각이 드셔야 돼요.
뭐 충양고, 광이고, 뭐 명문고 어디든 상관없이 이 3번 얘기들 있죠.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있어요. 교과서 없는 교과서 찾기 힘들어요. 이해되는 약간 국룰 교과서니까 이거 전개하는 거 이렇게. 물론 이 사이에 이제 숫자 정도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숫자는 바뀔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포맷 자체는 똑같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가운데 거 내가 지우고 먼저 적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하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이제 오늘의 꽃을 배울 겁니다. 자, 이제 치울게요. 여기 이제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4번은 3번보다 조금 머리 쌀래요. 얘는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자, 잘 보세요. 이게 절대값이 양수인 게 보장이 되니까 이것도 병식을 또 제곱해서 푸는 새끼도 있어요. 그럼 큰일 나요. 자, 잘 봐봐요. 왜냐면 절대값 a 빼기 b 요거 있죠. 요건 양수 맞아요. 왜냐면 덩어리에 양수를 씌웠기 때문에 양수가 무조건 맞아. 근데 왼쪽은 얘가 달라질 수가 있어. 왜냐면 봐봐. 얘는 무조건 양수고 얘는 무조건 양수거든. 근데 오른쪽에 있는 b의 그 알맹이의 크기 자체가 더 크게 되면은 a 빼기 b 각각의 절대값에서 얘가 음수가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절대 제곱해서 빼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럼 수학에서 그냥 했을 때 큰일 나는 경우는 대부분 나눠서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서 하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절대값 a가 만약에 절대값 b보다 크게 되면은 어차피 왼쪽 오른쪽이 모두 포지티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얘는 제곱해서 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절대값 a가 크기가 만약에 얘보다 작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왼쪽에 있는 알맹이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제곱해서 빼시면 큰일 나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얘는 위험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를 따졌을 때 두 케이스가 모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은 위에 있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반드시 둘 다 오류가 없어야 돼요. 됐니? 자, 그러면은 내가 2번 케이스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2번 케이스에서 이걸 왜 먼저 보여주냐? 이건 특이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요게 만족이 됐다라 쳐봐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은 왼쪽 덩어리는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무조건 음수가 되겠죠. 그죠? 뒷덩어리가 더 크니까 왼쪽이 음수가 되는 거 맞아요? 음수 이코르 절대값 a 빼기 b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맞아? 무슨 일이 벌냐면 절대값이 있으면 무조건 양수예요. 맞아요? 물론 0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양수, 음수 항상 성립하네요. 그 말은 뭐냐면 2번 케이스가 돼버리게 되면 항상 성립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얘가 되면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얘들아? 즉 얘가 무조건 성립이니까 1번만 성립되시면은 하등의 지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1번만 보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오판하는 게 요것만 따져가지고 답은 그렇게 똑같이 나오는데 답은 같지만 과정이 달라요. 학교쌤이 이거를 요것만 따지시게 되면 빵점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예 그냥 출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서술형은요 케이스가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 쓰더라도 출발점부터 잘못되면 부분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얘는 애초에 설계가 이렇게 나눠지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서부터 글러먹으면은 학교쌤 입장에서는 점수 절반을 못 줘요. 아예 못 줍니다. 이랬니? 물론 착한 쌤들은 부분 점수를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너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지필 점수 너무 낮으면 여기서 좀 주기는 하겠지. 됐니? 자, 1번만 따지면 되겠죠. 자, 1번 갑니다. 자, 이 조건이 성립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왼쪽 덩어리도 양수, 오른쪽 덩어리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제곱해서 빼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맞아요. 시작. 제곱해서 뺀다.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에 여러분들 똑같은 거를 초보자들 있으니까 내가 그냥 똑같이 적을게요. 여기에서 빼시는 거예요. 뺄 때 얘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덩어리를 그냥 제곱해 준 걸 빼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걸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 됐습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시면 게임이 끝났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갑니다. 선생님 알맹이가 똑같아요. 절대값 A, 절대값 A는 A제곱 써도 되죠. 자, A제곱. 됐니? 그 다음에 여기 빼기. 자, 절대값 A, 절대값 B가 두 개씩 나오네요. 절대값 두 개 A, B.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죠. 됐니 얘들아? 그 다음에 절대값 B를 두 번 곱하시면 플러스 B제곱을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됐니? 그 다음에 여기는 빼기
a제곱 빼기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자 없애줘요. 죽여주고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마마는 플러스 되는 거 맞아요 형님들? 자,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2로 묶어주시면 이거 되니 얘들아? ab 빼기 절대값 a 이렇게 되겠죠? 아 미안해 여기 두 미안 이거 바꿨다 내가 실수했다 미안해요. 요렇게 되는 걸 보이냐랑 같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봐봐 아까도 내가 여기 아까 3번에서 증명했듯이 절대값이 붙게 되면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 있는 새끼에서 무조건 양수를 빼면 얘는 무조건 음수가 되겠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음수와 2라는 양수를 곱하면 무조건 음수가 되겠네요. 음수가 0보다 작은 건 자명한 사실. 그러니까 얘가 항상 성립하게 되겠죠. 됐니? 뒤에 있는 덩어리가 앞에 있는 덩어리보다 무조건 크잖아요. 왜냐면 양수니까.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겠다. 됐니? 이렇게 하시면 4번은 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반드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누셔서 이 케이스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먼저 물론 순서는 바뀌어도 돼. 얘 먼저 보여야 얘 먼저 보여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여기서 문제가 안 된다는 걸 반드시 보인 상태에서 이것도 같이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니? 일단은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고 이따 쉬는 시간 좀 가졌다가 조금만 더 2개만 가르치고 마칠 거예요. 자 쉬는 시간 여러분들 7시 반까지 15분 갖도록 하겠습니다.